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림공법은 60페이지 개발행위 허가기준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발행위를 하는 것들을 하려면 뭐 받으라 그랬죠?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하라. 개발행위 허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게 그럼 허가 받아라 그랬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 허가권자. 누구한테 허가 받지? 허가권자가 있어야 되죠. 자, 누구한테 가랍니까? 한마디로 관할구에게 장들한테 받아라. 자기 관할구의 장,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자들한테 와서 개발에 허가받아라. 자,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야 될까? 여기 보면 허가 대상이 되는 뭐죠?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 몇 가지가 있답니까? 6가지가 있단다. 6가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작물을 설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토석을 채취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일정한 장소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하자 할 때,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아라. 그랬었죠. 그 6가지 머리에만 떠서 건공, 형체, 분물 이렇게 여기를 했었어요. 건공, 형체, 분물이란 몇 가지?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자, 그런데 이 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뭐 하려죠?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뭐 받는데? 변경 허가를 받는데 변경 허가 받죠? 그런데 변경 허가 받는데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 게 있었어요. 뭐는 변경 통지만 한다 그랬죠? 2가지만 기억하라. 첫 번째는 사업기간을 뭐 할 때 단축시키는 거. 연장은 안 돼.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건 맞아? 그거는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고 변경하면 되지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더라. 또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일단 공작물의 수평적 면적 등등 몇 가지를 뭐 한다? 5% 범위 내에서 뭐 한다? 축소할 때 그때는 굳이 허가받지 말고 통지만 해도 된다. 라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는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었죠. 허가 불필요로 개발행위가 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불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 있더라. 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토지 형질 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쪽 경사도가 좀 있으니까 경사도를 까뭉개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탄 작업할 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흙을 쌓아 올리는데 50cm 쌓아 올리는 거. 흙을 깎아 뭉개는데 50cm만 절토하는 거. 50cm 이하에서 성토하는 거 또는 절토하는 거. 요거는 뭐 한단다? 그건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럼 경사진 땅을 까뭉개는데 위에는 50cm 까뭉개고 그 까뭉개고 밑에 쪽에 그걸 채워버리잖아. 그럼 경사지가 좀 평탄해지죠? 예, 그런 걸 때는 50cm, 0.5m 그 이하만 한다면 그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랬더니 1m가 넘어. 지금 이게 50cm가 아니라 1m가 넘어 까뭉갤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럼 2번을 해야 되겠죠. 한 번 하고 50cm, 한 번 하고 다시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토지 형질명에 허가받고 정식으로 전체를 따고 까뭉갤 거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뭘 알아야 이게 허가받는 거지 안 받는 거지. 그럼 안 받고 하는 것 어느 범위고 받아야 되는 건 어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받고 또 할 수 있을까? 계단식으로 하면은 50cm, 50cm 까뭉개 나가면 괜찮겠다.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할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자. 그죠? 근데 실무에 딱 부딪혀봐. 그럼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잖아요. 다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는다?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무엇이지? 이 파트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때 가서 세심하게 보고 지금은 시험 문제가 집중이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것만 하고 나중에 실무 가서는 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내용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못 외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실무 가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자. 이런 식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허가 대상 개발이 이런 것들 중에서 무슨 경우로 다 사업이 시행되죠? 공적 개발. 무슨 개발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인 3가지 사업은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행하는데 왜 한답니까?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려고 학교 지려고 이런 걸 한단다. 그럼 무슨 사업? 도시군계시설 사업. 신도시를 만들려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한단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려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한단다. 무슨 사업? 정비 사업.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건 허가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령에서 그 사업 시행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무슨 법? 국토위계 및 이거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관한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서 사업 시행 절차를 따로따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대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내가 이제 허가 이런 중에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 허가 불필요가 아니라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허가 받을지 못 받을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살펴봐야 돼? 허가 기준.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하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 기준에 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현재 허가 기준은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형도 사주기라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형질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형도사, 도시군 계획사업, 사주, 주변환경, 기반시설 설치, 적합할 것. 이런 5가지 형도사주기라는 이 5가지 기준에 맞을 때만 뭐 내준다? 허가내준다라고 됐습니다. 그 중에 이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용도지역별로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일중기준 면적 미만일 때만 허가내줘라. 그것이 원칙이다. 기준 면적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 내줄 수가 있더라. 그때 기준 면적이 얼마죠? 원칙은 1만 제부터 미만. 그런데 농공단지 관리가 3만원 지역 있었죠? 그래서 농림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관리지역. 여기서는 얼마? 3만 제부터 미만. 또 자동차 보험료 5,000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행위제한이 아주 심한 지역은 얼마? 5,000제부터 미만일 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라는 요 형질병에 관한 것들. 자,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실무가면요, 요것만 갖고 공부해서는 어림 택도 없습니다. 그때 또 뭐더냐? 조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들어가다 보면 거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거 별표 속에 쭉 들어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 개발할 때 여기다가 축대 같은 거 쌀 때 어느 정도 쌓아야 된다. 축대가 너무 높으면 무너지잖아. 그죠? 그럼 5m가 넘어버리면 5m까지 일단 수직으로 쌓고 다시 1m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한 후에 다시 또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축대 쌓는 것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5m까지 가서 1m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라는 세부적인 것들이 전부 다 또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비로소 전문가가 되는 거지. 우리는 시험의에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되지만 실질적 실무에서는 훨씬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허가 기준에 맞아.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가 허가 기준에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되겠죠. 이제 뭐로 들어간다? 허가 절차로 들어갑니다. 허가 절차. 그러면 허가 신청서도 들어가고 또 일정한 자들의 동의도, 일정한 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뭐 협의할 거 협의하고 뭐 심의 거치고 등등 이런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 허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허가를 줄 때 조건부로 허가내 주는 게 있죠. 조건부로 허가내 주고 그에 따른 뭘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더라. 조건부 허가 및 이행 보증금 예치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요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들어온 걸 일정 기간 동안 뭐 했답니까? 보류시킨대요. 지금은 안 돼요.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 이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는 1, 2번까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들어간다? 허가 기준을 살펴보자. 그래서 형도 사주기가 있더라.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 들어가 보면 요거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일정한 규모에 적합할 것. 형질 변경 너무 넓게 하지 말란 얘기야. 까뭉개는 거 막 까뭉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대. 일정 기준 면적 미만만 형질 변경하랍니다. 그게 용도지역별로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데 있죠? 거기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을 하랍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중에 무슨 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이걸 농공단지 관리 이렇게 하면 돼요. 공, 그 다음에 관리. 그래서 농공단지라고 있었죠. 그럼 농공단지 관리가 먼저 3만 원죠. 예, 3만 원. 3만이나 뭐 그렇게 해서 3만 원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역은 행위전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여기는 조금만 까문게래.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 하란다. 이와 같이 원일만에서 0일만이라고 있죠. 저기 뭐 0일만, 그냥 원일만, 0일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 지역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5,000원 오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0일만에서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이면 자동차 보험료 5,000원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요 숫자들 기억할 것. 그런데 요 기준면적 미만일 때는 이렇게 이제 허가 내주겠다 그건데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해석할 때 아주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저런 기준면적 미만이면 허가 내준다 그랬죠. 그럼 반대 해석해봐. 기준면적 이상 되면 허가 내주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법은 함부로 그렇게 반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하지? 법주문에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반대 해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해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미만일 때만 허가 내준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관리지역 같은 데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 보면요. 까뭉개는데 막 30만 제곱미터를 까뭉개는 경우도 있어. 그럼 30만 제곱미터는 3만에 몇 배도 대체 엄청나게 10배가 더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많은 면적을 까뭉갤 때는 허가 안 내줄까? 그러면 큰 개발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클 때도 뭐 내준다? 허가 내줍니다. 즉 3만 미만이 아니고 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래도 허가 낼 수 있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농공단지 관리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뭐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여부를 허가권자가 결정해서 야 너는 허가다? 들어가 쳐보다 이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런 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걸 존중해서 허가권자가 허가 처분할 건지 불허가 처분할 건지 그걸 결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좀 더 신중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멋대로 허가권자만대로 결정하지 말고 도시계획들은 다 전문가잖아. 그 전문가들을 넘겨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지금 관리지역인데 5만 제곱미터를 형질 변경한다고 하거든. 이거 이렇게 형질 변경해도 이 지역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도시계획들 니들이 한번 심의해봐. 그 결과가 나오죠? 그걸 보고선 판단해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기준면적 미만일 때는 말은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준면적 이상 된다? 그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대요? 도시군 관리계나 또는 성장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대요. 그럼 이런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럴 때 허가 내주랍니다. 도시군 관리계나 성장 관리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때 허가 내주라. 또 지금 여기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도로 만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이 토지주가 여기다 뭐 짓겠다고? 요양병원 짓겠다고. 여기죠? 지금 도로가 진행 중에 도로공사 중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뭐 짓겠다고? 요양병원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요 병원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이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게 지장이 없을 때,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뭐란다? 그래야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럼 결국 사적인 개발행위가 먼저란 얘기입니까? 도로 만드는 도시군 계획 사업 공적 개발행위가 먼저란 얘기입니까? 공적 개발이 먼저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고 있는데 옆에다 개발행위 할 때 이 개발행위는 이 도로 만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요거 개발행위 허가 내줘라 이 소리예요. 결국 공적 개발이 사적 개발에 우선한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 1, 2, 3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 1, 2, 3번이 제일 중요해. 자,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뭐할 것? 조화를 이룰 것.
그때 허가내줍니다. 또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주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당연하죠. 기반시설 용주 확보 계획이 적절할 때 허가내주지. 그 부적절하면 허가내줄래?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4, 5번은 상식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고 중요한 건 1, 2, 3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 시험 문제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박스에다가 쭉 집어넣어놨죠. 5개 이걸 다 집어넣고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올바른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허가 기준으로서 맞는 걸 모두 고르래요. 그리고 5개 다 써놓고 5개 다 맞는 것 그걸 정답으로 한 번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형도사주기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다. 요거 맞을 때만 허가내줘라. 그래서 우리는 요것밖에 공부 안 하지만 나중에 실무 가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들이 또 따로 있는 게 있어. 또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다. 요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나 시험은 요거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허가 기준에 용도 지역별 구분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 뭐 한 거냐면 아까 용도 지역 몇 가지였죠? 우리 배운 거 21가지. 용도 지역 21가지 있죠? 그 21가지 용도 지역을 뭐로 나왔다? 요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요 허가 기준 중에 1번은 참고적으로 하고 사실은 2, 3, 4, 5번이에요. 요거 가는 거. 요 허가 기준. 이 허가 기준 요대로 허가 기준보다 더 완화시킬 것도 없고 허가 기준보다 더 강화할 것도 없고 요 기준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용도 지역이 있답니다. 허가 기준은 요대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요대로만 적용하라 라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시가와 용도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용도 지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주, 상,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그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이렇게 썼는데 말이 참 어렵게 써놨어. 쉽게 말하면 그냥 요 허가 기준들 있죠? 여기는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것도 없고 완화할 것도 없고 요거 요대로 적용하는 지역. 그러니까 결국 여기 규정된 이거는 시가와 용도 지역을 전제로 해서 써는 겁니다. 시가와 용도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주고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하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유부 용도 지역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 유부라고 했잖아요. 이건 여기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더 강화 적용할 수도 있고 완화 적용할 수도 있다. 요거보다 더 강화시켜도 좋고 여기 있는 기준보다 더 완화시켜도 좋다.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유부 용도지역을 하자. 반면에 보전 용도지역 요 기준을 뭐만 한다? 강화만 적용해. 요거보다는 강화하는 것만 해야 되지 완화하는 건 적용해서는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보전 용도지역을 하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그중에 시가와 용도지역은 주상공 개발된 지역들 반면에 유부 용도지역은 어디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유부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현재 대통령이 시행령에 가보니까 어디만 지정돼 있더냐? 바로 자연녹지지역 이걸 뭐라 부른다? 유부 용도지역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원래 3군데를 유부용도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현재는 시행령에 봤더니 어디만 자연녹지지역만 유부용도지역으로 현재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또 보전용도지역은 그 밖에 나머지는 다 보전용도지역이야. 근데 현재 시행령에 보면 3군데만 2군데만 생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역 이 2군데만 보전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게 있는데 글쎄요. 초기에 시험 문제 한 2번 났었거든.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근데 요새는 조금 출제가 뜸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시가와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주상공. 특히 유부용도지역. 이거 시험 문제가 여기에 딱 가놨어. 유부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역이 유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요거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어? 넘기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뭐가 나오죠?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절차. 자, 진짜 허가 기준 살펴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허가 절차.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에 맞는 것 같아? 허가 기준에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허가 신청서부터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까? 안 됩니다. 뭐도 같이 제출하래? 다음 같은 걸 계획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어떤 계획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주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기경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첨부하여 이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할 때도 뭐가 있었죠? 조건부로다가 그 사업 시행, 그 실시계획 인간해주고 그때 이행부정을 예측하게 하는 게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너 이런 거 할래?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저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한테 너 이런 거 할래?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해줄게. 똑같이 여기서도 너희들 이런 거 할래?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해줄게. 이걸 뭐란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데 그때 조건에 붙이던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첨부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만들면서 유형병원을 내가 사업직 내가 만들면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유형병원을 여기다 치면서 여기다가 뭐 하겠다? 우회방지 여기다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무슨 지역에서는 그거 뭐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반시설 설치 같은 건 제출하지 않아도 된대. 무슨 지역?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요거.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서가 필요 없을까? 필요 없는 이유. 왜 이게 필요 없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우리 용어정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율 또는 용적률을 뭔다? 강화 적용하는 지역. 이게 용어정이야. 자, 여기 3,000세대 아파트를 여기다 지려고 하는데 주변에는 이미 건물들이 다 틀어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도로 높일 공간이 없어요? 학교도 지을 공간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도로 높일 수 없고 학교 지을 수 없다면 결국 건축물 짓는 걸 어떻게 져라? 작게 져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이거는 작게 져라. 이런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핵심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라 그랬어.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가지고 보상비 주고 다 사들여가지고 2조 5천억 들여가지고 뭐 지면 되지 뭐. 그죠? 돈이 문제지. 그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이런 지역에서는 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그래도 제출하래. 그럼 제출해야지 뭐. 예, 도로는 20m짜리 도로다 넓게 만들 것이고 여기 학교는 5개 더 짓겠습니다. 계획서에 다 만들어. 그때 그 비용을 산출했더니 3조 5천억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 계획은 딱 세 글자 더 붙여. 뻥이야 라고 쓰면 됩니다. 예, 이 계획은 뻥이야 이렇게 쓰면 되죠. 어차피 기본 설치가 못하는 지역인데 제출하라면 그래 제출해. 그리고 끝에다 뻥이야 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거 제출한다 하지 말라. 못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기반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그게 무슨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개념 정의를 알아야 이 말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런 허가 신청서 제출. 그럼 이제 받았잖아. 누가 받았죠?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누구죠? 관할구의 장들. 관할구에 허가 신청서 들어왔죠? 허가 신청서 받았죠? 그러면 그때 뭐라 드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누구 의견 듣는다? 여기 도로공사하고 있는 도시경계 사업시행자 있었죠? 이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으라 합니다. 왜 그러죠? 아까 이 개발행위는 무슨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랬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지만 허가해 주라 그랬죠? 그러면 이 도로공사 중에 있는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유형병을 짓겠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이 허가권자는 누굴 찾아간다?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네 옆에 있는 땅, 이 땅 주인이 여기다 뭐 짓겠다고? 유형병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 너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 이거 허가 내줘도 너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 라는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덤프트럭이 공사 차량 1, 2단인데 그럼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거 안 돼요. 저들 1, 2단이어서 이거 도로공사 못해요. 그러면 허가 안 내줄 테고 아니야 이쪽으로 다녀요. 지장 없어요. 제대로 전리 다니지 이쪽으로 안 다녀요. 이쪽은 그냥 가림막 쳐놔가지고 못 다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장 없죠? 그때 허가 내주겠죠. 그때 이 허가권자는 도로공사하고 있는 도시경계사업 시행자에 뭐만 들으라 했어? 의견만 들으라 그랬지 거기 뭐라고 하면 틀린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버립니다. 동의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다? 의견만 듣습니다. 즉 허가권자는 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야 사업시행자 이 사람이 유연병을 짓는다는 너 여기 도로공사 지정 없니? 라고 의견만 들으면 돼요. 동의서까지는 필요 없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허가 내주지 말라는 소리잖아. 근데 문제는 이 사업시행자들의 심리를 한번 보죠. 이 도로공사 사업시행자. 얘들은 유연병을 짓는 애들은 1, 2 다니는 게 아니고 다 저쪽으로만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죠. 그래도 이 시행자는 뭐라죠?
아이고 지장 있어요 그럽니다. 우리 도로공 사는데 지장 있어요. 무슨 지장 있는데? 옆에서 걸기적거리는 지장 있어요. 내 눈에 걸기적거리는 게 싫대. 이 사람은 일리 안 되냐도 이 사람들은 전리 다녀도 뭔데? 눈에 거의 실린데 옆에 와서 뭐 덜덜덜거리고 있고 그거 보기 꼴보기 싫대. 그래서 지장된대.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지장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시행자는. 그렇기 때문에 동의까지 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나 사업시행자 뭐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틀린 적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이건 의견만 들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유형병원을 치면서 뭐도 만들겠대? 기반시설 중에 공원을 조성하겠대요. 누가? 유형병원을 짓고자 하는 개발행위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여기다 뭐도 만들려고 한다? 유형병원 옆에 공원도 만들겠답니다. 자, 공원은 성격이 기반시설이면서 동시에 무슨 시설이 되냐? 공공시설에 속합니다. 공공시설. 한참 앞에서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었느냐? 용어정에서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일종의 공공용 시설인데 대표적인 거 4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철수, 도공철수 있었죠? 예, 도로, 공원, 철도, 수도라는 게 있었어. 맨 앞에 용어정에서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있었잖아. 그죠? 그때 철수가 철수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진짜 철수해버렸어. 예, 그래서 도공철수라는 게 있었잖아.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이렇게 썼잖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때 도로, 공원, 두 번째 공원. 공원은 뭐에 속한다? 공공시설입니다. 그럼 공공시설은 그때 뭘 설명했느냐면 공공시설은 설치하는 자가 갖는 게 아니고 그 공공시설을 뭐 하는 자가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 취수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랬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왜 중요하다? 그건 설치한 자가 갖는 시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자가 갖는다?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 취수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 취수되니까 그 관리청에 뭐 된다?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공원 만드는데 공원관리청이 이분이야? 그럼 찾아가죠. 저기 이 사업시행자가 여기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자는 이 사람이 여기다 뭐 한다? 공원을 만든다는데 그 공원 만들면 이 병원이 갖는 게 아니고 누가 갖는다? 당신이 가질 것인데 어이 관리청 여기다 공원 이렇게 만든다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까? 어차피 가질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공시설 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 청취는 2가지가 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이때 의견을 들을 때 여기는 이제 이것만 돼 있죠? 자, 근데 의견 들을 때 이거 위에 거부터 이거 도시공개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으라 그랬죠? 그때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좀 이따 나자. 그건 다시 보고 여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답니다. 아무 때나 거치는 게 아니고 아까 언제 심의 거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상 될 때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그때는 도시의 심의 거치지 않되겠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때 그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 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뭘 거쳐라?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게 이거야. 근데 하나 더 있어. 토석을 채취하는데 부피가 얼마나 된답니까?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부피했죠. 분명히 3만 제곱미터 이상 하면 상당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부피는 세제곱미터지 면적이 제곱미터입니다. 부피는 세제곱미터라고 표현하죠.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미터를 3번 곱하니까 세제곱미터라고 불러. 따라서 부피는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석을 채취한다. 그때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럼 토석을 채취하는데 3만 세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고?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지 않고 그냥 허가 불허가 우리 결정하고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는 토석 채취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도시계획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 무슨 말일까? 원래는 기준 면적 이상 되거나 토석 채취하는 게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라고 그랬죠.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인 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가지가 있네. 이게 무슨 말일까?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만약에 다른 법에 따라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 뭐한데 여기다 산지인데 산자락을 까먹는데
근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거기 돼 있었어.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받으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어. 다시 이 안에서 뭐 한대죠? 개발행 하겠다고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이것도 무슨 대상이야?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에 다 올려보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걸 보더니 뭐라 하죠? 야, 전번 우리 이거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거 산지 전용할 때 우리 도시계획 심의 고치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했던 그 내용이잖아.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거 그게 또 도시계획 심의 개발행위 허가받겠다고 도시계획 심의 대상으로 또 올라왔네. 전번에 심의한 걸 이번에 똑같은 걸 또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거로 돼 있다면 그 다른 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 받으면 되는 거지. 따로 여태 개발행위 한다고 이런 규모라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중복돼서 한 번 더 거친다? 안 거친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중복 심의할 필요가 없대. 똑같은 건데 뭐 또 심의를 해. 이때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또 뭐도 마찬가지야. 지구단위계나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대.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절차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의 심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뭐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의 심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미 수립한 지역이라는 건 뭘 거쳤다는 얘기야? 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해 볼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한번 보면 되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건 원래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 배우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용기도 정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하려면 무슨 계획을 하라? 도시관리를 했잖아. 그럼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걸 도시관리를 하라 했으니까 도시관리 수립 절차를 보면 될 거 아니야. 도시관리 수립 절차는 무슨 절차와 무슨 절차로 구분된다?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구분된다. 그때 이반할 때는 기주지입, 기출수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견 듣고 이반이 끝나죠? 결정권자가 결정 절차 들어가면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 있었잖아. 그때 협의, 심의. 요 심의가 무슨 심의야? 심의가 무슨 심의야? 도시계획 심의. 관계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 도시군 관리를 뭐 했다? 결정 고시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심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쳤잖아. 자, 뭘 수립하려고?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니까? 도시관리 수립 절차에서 하니까 결국 지구단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잖아요. 근데 또 개발행위 허가받겠다고 도시계획 심의 또 올라왔네? 그럼 도시계획위원들이 뭐란다? 야, 전번에 우리 이거 지구단위 계획 그때 수립하는 그 심의할 때 그때 심의했던 내용이 또 올라왔네? 똑같은 게 올라왔네? 중복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모두 마찬가지야. 성장관리 수립해도 도시계획 심의 거치라는 게 좀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되는 이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복 심의를 안 한다는 뜻이더라. 이건 그런 뜻으로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 이때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은 며칠 내야 할 것? 원칙 15일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들어왔죠? 원칙이 15일이야. 그럼 15일이면 나올 줄 알아요? 어림 택도 없습니다. 실무에 가보면 한 달, 두 달, 6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밑에 가로 쓰게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제외. 즉 관계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한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심의가 끝나고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15일의 날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코로나 걸렸다고 했었잖아. 그죠? 지금은 뭐 완전히 포기했지만은 초기에 코로나 처음에 유행할 때 얼마나 몸짓 힘들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엽니다. 저게 1년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허가 신청서를 넣어놨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열려야지 저게 빨리빨리 허가 불허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데 심의가 안 열리니까 도대체가 한없이 기다리는 거야. 1년 동안 안 열더라니까. 참, 그 도시계획 위원들 진짜 답답하던데.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데 화상회의하면 되잖아. 요새 그 캠으로다 이렇게 찍으면서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그죠? 야, 지들 집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면 되잖아. 어저께 제주도 강의 갔는데 거기도 비대면 강의했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강의 듣는 분들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했다는데 지금 코로나가 워낙 극성을 부리니까 이번엔 비대면 강의가 가가지고 전번 작년 6월달도 비대면 강의였거든. 12월달에 그냥 직접 강의했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거기는 또 비대면 이번에 비대면이야. 그럼 저 혼자 앉아있어. 그럼 화면에 뭐가 나오죠? 그분들 얼굴이 요것만해. 그분들 한 30여 명이 쪼르륵 하고 얼굴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 얼굴도 보고 하는 건데 얼굴 보여?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좀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강의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거 발달돼 있잖아. 그거 이용해가지고 도시계원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회의해가지고 거기서 야 이거 심의하자 통과시키자 말자 이땐 조건부로 통과시키자 뭐 회의하면 될 거 아니야. 1년 동안 안 하고 지들은 그냥 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고 얼마나 진짜 답답한 건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그 허가 신청 들어서도 다 절박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1년씩이나 그렇게 누르고 있다는 건 이거는 뭔가 시장부터 머릿속이 잘못된 시장이야. 여기 시장 아니야. 다른 데 시장입니다. 그건 시장으로서의 자기가 또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 위한 봉사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뭘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15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사실은 협의 시기간은 제외가 그랬으니까 심의가 안 되면 1년도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 아셨죠? 그러니까 꼭 15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협의 심의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처분하는 방법은 허가 불허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 통지 안 됩니다. 이 전화 통지 안 된다. 요거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넘어가서 조건부 허가 및 이행보증금을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부 허가라는 게 뭐죠? 너 이거 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댔어? 5가지. 뭐 있죠? 여기 기반시설 설치할래? 여기다 공원 조성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여기 요양병원이고 요양병원을 지금 크게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양병원 치면서 앞에다가 너 여기다 공원 조성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할래? 허가 내줄게. 여기 우회방지시설 할래? 우회방지가 뭐죠? 집안 붕괴 또는 추락사고. 잘못하면 뭐죠? 또 가끔 가다가 돌덩어리들이 많으면 뭐 해야 돼?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꽂아가지고 폭파시키잖아. 그럼 다이너마이트 폭파시키면 뭐죠? 돌멩이가 날아가. 폭발력에서 날아가죠? 날아가서 지붕에 빵꾸로 뻥 내킨다. 지나가는 자동차의 창문에 부딪힌다. 또 지나가는 사람 이마박에 때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든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거 폭파 같은 거 할 때 우회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거 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조건부죠. 세 번째 환기오염 방지 시설 할래? 환기오염 방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사 현장은 땅을 파다 보면 땅속에서 여기도 옆에 팠었잖아요. 그죠? 여기 땅 파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 물하고 흙하고 같이 나오면 그걸 무슨 얘기를 한다? 물하고 흙하고 같이 짬뽕이 되면 뭐라 불러? 진흙. 그 진흙 덩어리를 차에다 실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바퀴에는 진흙이 붙어요? 안 붙어요? 잔뜩 붙어 있죠? 그거 그냥 차 밖으로 내보내면 저 도로 내보내면 그 도로에 진흙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마르면 전부 다 뭐가 돼? 흙먼지가 돼버리죠? 차 지나갈 때마다 뽀얗게 변하잖아. 그거 불법행위예요. 그거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있는 데 있어. 그런 것들은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지금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건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래서 보통은 공사 현장 안에 들어가면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물 웅덩이. 거기 뭐가 지나가? 덤프트럭이 그 안으로 지나가게 하죠. 그럼 바퀴에 붙은 웬만한 진은 떨어지죠? 그것만큼은 다 안 떨어져.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또 수압이 강한 물 쏘는 거 있죠? 쏘는 거로 다 바퀴에다 탁 쏴가지고 그걸 다 떨궈내고 이상 없을 때 차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는 장치 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환기오염 방지를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경관 조치 할래? 우리 경관이라는 건 보는 거잖아. 경관. 야, 경관이 참 좋다.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지 않나 얘기가 공사 현장은 보기가 참 흉물스럽죠. 각종 자재 같은 거 쌓아놨죠. 그죠? 그러니까 보기 좀 흉물스러워. 그러니까 여기다 뭐 쳤어요, 이거? 이게 뭐 이거 가림막. 가림막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 공사할 때도 가림막 쳤었어, 안 쳤었어? 쳤었죠. 그래서 가림막 쳐가지고 공사 현장 내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과에 나가는 조치를 해야 된다. 마지막 비탈면에다 뭐 할 것? 조경할 것. 나무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비탈면을 방치하면 비 왔을 때 잘못하면 산세타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산세타 같은 걸 방지할 것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허가란다. 몇 가지? 5가지. 기의, 환, 경, 초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요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개발행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누구 의견 들어야 돼? 자, 요양병원 짓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죠? 그럼 이분한테 뭘 붙일 수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야, 너 우회방시설 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환경방시설 할래? 허가 내줄게. 이렇게 하잖아. 이때 이분한테 조건을 붙이려면 그 조건에 대해서 이분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야, 우회방시설 할래? 예, 하겠대. 그럼 뭐죠? 그래, 그러면 우회방시설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 낼게. 환경방시설 할래? 예, 한대. 그럼 허가 내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할래? 했더니 이분이 뭐죠? 못해. 왜? 돈 없어서 못해,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허가 내줘, 안 내줘?
내주지 말아야지.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고 할 때 허가 내주는 거지. 아, 못해. 그런데도 허가 내줄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들어야 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당연한 게 시험 문제가 3번 났었습니다. 아셨죠? 별거 아닌 내용인데 가장 상식적인 내용인데 저기 시험 문제가 3번 냈었다는 거 꼭 같이. 다만 이렇게 조건을 이행을 뭐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뭐 한다? 개발행위 허가받는 적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죠.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얘들은 예치 안 해요. 공법의 공통점입니다. 공법에서도 뭐 예치금 내라는 예치금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누구들은 예치하지 않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국지공 이런 자들은 끝발 있는 자들아 부르고, 끝발 있는 자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만 예치시키지 저런 공공기관들은 예치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서 다루기 바랍니다. 잘 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까지 끝났습니까? 조건부 이제 허가 냈어. 그러면 이제 아까 다 끝났어. 근데 문제는 뭐죠? 당분간 개발행위 허가 내주겠대, 안 내주겠대, 안 내주겠대. 지금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세요. 그때 가서 허가 규정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당분간 허가를 제한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에 제한을 하자. 상당히 중요해. 아마 개발행위 전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갑니다.